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찌라입니다. 어, 오늘 아마 많이들 못 들어오시겠죠? 제가 지금 광화문에 나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오늘 그래도 저는 방송을 해야 돼서 좀 서둘러 돌아오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100만 시민들이 모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그 시민들과 좀 굉장히 공감대 그리고 열린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재윤님, 김홍님, 네, 현웅님 안녕하세요. 네, 제시님, 네, 은지님 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청 현장에 대해서도 그 광화문 현장에 대해서도 라이브 하는 거 굉장히 많고 또 거기 올라오셔서 뭐 학생들부터 시민들부터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가지 못하시는 분들 라이브로라도 함께 해주시면서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한 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트럼프가 알고 싶어서 트럼프에 대한 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책방에 좀 가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라이 트럼프라는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승태님 지금 제가 마이크 볼륨을 좀 더 키웠는데 다른 분들도 좀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저는 조금 볼륨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갔더니 트럼프에 관련된 책이 좀 모아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온 책은 이 트럼프가 직접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 트럼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먼저 한 권을 골라봤어요. 굉장히 두껍고요. 사실 이게 올해 초에 이 책을 소개받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되겠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는 이제 어떤 트럼프가 한국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은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뭐 포스팅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트럼프에 관한 책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힐러리에 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쓰여진 외서 같은 것도 많았는데 보통은 뭐 한국에서 조금 급하게 짜집기 한 것처럼 쓰여져 있거나 혹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기해서 집어왔는데 이 책을 딱 보면서 느꼈어요. 음, 굉장히 이 출판사도 책을 내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책인데, 그래서 약간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책은 사실 굉장히 대놓고 트럼프를 좀 비난하는 그런 비난은 아니고 트럼프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또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그 트럼프가 직접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본인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트럼프에 대한 책이 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또라이 트럼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책의 원문은 에솔 Theory of Donald Trump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에솔이라고 여기 나오는 거를 제목에서는 또라이라고 했고 실제로 책 안에서는 철면피라고 해석을 했어요. 뭐 이렇게 욕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약간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을 이제 에솔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는 왜 기득권 중의 외면 속에서도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가라는 그렇지만 사실은 좀 편향된 그런 시각이 좀 느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책을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책이 뭐 이렇게 두껍지도 않을 뿐더러 그 굉장히 활자도 크고 네, 금방금방 읽혔던 책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잠깐만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제 어떤 미국적인 다분한 그런 빨간 컬러의 그런 책이겠지요. 대부분의 이제 그 책들, 트럼프를 다룬 책들이 많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 지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저는 좀 더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에런 제임스라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UC 어바인 철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철면피학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저자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현상을 예리하고 신랄하게 분석한다. 트럼프를 스스로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로 규정하고 과연 그가 선을 구현할 인물인지 미국 국민들 사이에 결속력을 회복시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한다. 그런 취지로 쓰여진 책입니다. 목차는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의 철면피적인 속성을 좀 부각을 해가지고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관심종자이자 철면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정말 선을 구현할 힘일까. 실제로 이미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책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내 분위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통치자, 스트롱맨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관계 회복하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냥 글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 웹캠을 쓰면 이렇게 조금 초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손가락에 열등감이 있는 게 틀림없다. 1988년부터 스파이지는 툭하면 그를 가리켜 손가락 뭉툭한 속물이라고 불렀다. 이런 비난에 대해 트럼프도 지지 않고 반격했지만 그 속물이라고 불린 게 거슬려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럼 왜 그토록 손가락에 집착할까? 이 궁금증은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미국 정치의 품격이 추락할 때까지 추락하자 풀렸다.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가 트럼프의 손가락이 뭉툭하다고 놀렸다. 그러자 트럼프는 자기 손을 들어올리더니 반박했다. 내 손을 보시오. 이게 작은 손이요? 루비오 후보가 내 손을 언급했는데 손이 작으면 그것도 틀림없이 작을 거야 라는 뜻이겠지. 내 장담컨대 손이 작으면 전혀 문제 없소이다. 장담하오 라고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게 그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손이 뭐 뭉툭해서 그럼 내게 작다는 얘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로 정말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 트럼프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는 의무 하나, 도대체 어떤 후한무치 않아 모인 철면피, 여기서 애솔을 계속 철면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점잖은 자리에서 무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성기에 집중시킬까? 도대체 어떤 철면피가 이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는데도 점점 더 지지를 얻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향해 순항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너무 더 올라온 건 지금은 이제 사실은 대통령까지 갔죠. 네.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철면피가 이런 엄청난 위험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철면피학의 문제다. 후한무치 않아 모인 생태계에 서식하는 수많은 철면피들 가운데 트럼프는 정확히 어떤 유형일까? 트럼프 같은 유형의 철면피에게 미국 최고의 공직을 맡겨도 될까 안 될까? 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잘 맞게 좀 세팅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선정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좀 더 초점을 잘 선명하게 맞춰보았습니다. 철면피는 대인관계에서 철저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처신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다른 사람이 불안을 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로 남성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첫째,
그는 대인관계에서 철저하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처신한다. 둘째, 그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철석같이 잘못 믿고 있다. 세 번째, 그는 다른 사람이 불만을 표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라는 그 세 가지가 철면피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가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미 트럼프를 싫어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 객관적인 정보가 많진 않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했던 언행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철면피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일반적인 행동 규범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대인관계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안중에 없다. 네. 제멋대로 어설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조금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그가 왜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 물으면 누군가 당신은 뭐가 그리 특별해서 왜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난 승자요. 또는 내 장점이 뭐냐면 무지하게 부자라는 거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난 부자야. 난 승자야. 난 최고라고. 이런 이유를 계속 들이댄다는 거죠. 여기 잠깐 재밌는 사례를 보면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세실 로즈, 뭐 그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지배했던 정치가라든지 딕 체니, 뭐 부시 정권의 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철면피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방송 출연을 즐긴다. 그는 다큐멘터리 푼돈 누가 미식축구 연맹을 와해시켰나 에서 철면피로 설득력 있게 그려졌다. 그 누가 미식축구 연맹을 와해시켰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답은 트럼프 한 사람의 탐욕과 자존심이 스포츠 연맹 전체를 와해시켰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는 미디어의 어릿광대에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단 그는 익사를 부리는 게 아닌 듯하다. 네, 그의 화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책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연은 역겨워지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한국만의 고통은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히 타락했거나 자뻑에 취한 인간만이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다. 특혜를 받고 특혜를 베풀며 권력을 남용하는 관행을 눈감아주면서 이런 체제에서 살아남다 보면 처음에는 선량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자신들이 한때 그토록 비판했던 철면피가 되어간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철면피들이 굉장히 저희를 분노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규정을 바꾸면 될까? 그러면 되겠지만 어떻게 바꾸지?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철면피들인데 그 철면피들이 그저 규정 변경을 가로막거나 뒤엎어버리면 그만인데 바로 이러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이 솔깃하게 된다. 기존 정치체제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체제를 뒤엎고 강력한 통치자로서 질서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준다. 네. 사연님 어차피 잘 안 보여요라고. 너무 가까우니까 초점이 잘 안 맞는 게 문제네요. 나중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트럼프는 장자크 루소가 자기 편에라 일컫는 증상 또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자존감 과다의 구제불능의 사례라는데 모두 동의하리라 본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존감이 너무 높은 과다한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막말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 대통령을 후보에 나오고 하면서.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의 지지자들도 트럼프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냥 용서해준다. 그가 질서를 회복시키고 따라서 선을 구현할 힘으로 작용하리라는 희망을 걸고 강력한 통치자가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생각은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로 손꼽히는 토마스 홉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관심중자 유형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철면피 유형이다. 그 덕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폭력을 주장하는 강력한 통치자로 비춰지는데도 한몫했다. 지칠 줄 모르는 자뻑의 끝이 어딘지 그는 알고 있을까?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적 협력이라는 토대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자기가 무엇을 뒤엎고 있는지 그는 깨닫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공직이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공직을 꿰차겠다는 일념 속에서도 이런 사실에는 안중에도 없었기에 우리는 미국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트럼프가 진정 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이자 그가 공화국에 가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이 나라에 기여하는 바이냐? 이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서는 자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가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사실 작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관심종자이면서 철면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업의 달인, 픽업 아티스트에다 비유를 해요. 트럼프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저도 이번 그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면서 이게 참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성이랑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는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도 안 되게 단순한 주장을 내세운다. 위기,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악당, 우리나라의 멍청한 정치인들. 해결책, 다시 흥하면 된다. 영웅, 트럼프. 왜? 나는 대단한 승자니까. 우리 함께 흥하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죠? 이런 논리적이지, 그러니까 뭐지? 왜?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들게 하는 트럼프의 주장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흥하지? 큰 거래, 그레이트 딜을 함으로써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그러나 흥행사 입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트럼프를 흥행사에다가 비교를 하는데 그럴듯하다는 느낌만 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관중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놀라워요. 놀랍고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네. 하지만 허풍떨기 회합에서 오는 언행이라고 해서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열변만 토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입법부나 자신의 왕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말을 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는 특히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는 민중의 소리, 적어도 상당 규모의 특정 부류, 청년층은 제외하는 에 속하는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타고난 본능을 갖고 있다. 장인의 경지에 오른 허풍쟁이는 허풍을 떠는데 도가 터서 마치 자기가 만든 다단계 금융사기에 본인이 투자하는 은행가처럼 적어도 잠시 동안은 스스로 자기 허풍을 진심으로 믿을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그 트럼프를 허풍쟁이라고 말하면서 허풍쟁이지만 잠깐은 자기 얘기를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철김님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강화문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일 필요는 없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내뱉어지고 또 굉장히 슬픈 건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논리에 이야기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수긍한다, 지지한다 라는 점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진영이 집단으로 모여 허풍을 떨고 있는데 트럼프가 회방꾼으로 등장해 진실을 말했다. 아주 평이한 언어로 진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누진세에 대해, 금전적인 부패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니 신선하다.
보수가 지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와 집단 사고를 따른다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한다. 누가요? 트럼프가. 조지 부시는 9.11 사태 때 대통령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게 사실이라면 부시가 우리를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를 우리 편인데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문제의 진실은 차치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처럼 진실을 보란듯이 무시하는 태도는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시민체를 모욕하는 태도다. 그러나 푸틴이 주장한 바와 같이 권력의 목적에는 부합한다. 라고 트럼프의 행위가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모욕 주는 데는 선수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한다. 신속하고 되로받으면 말로 갚고 애매모호하게 모욕해서 예컨대 기운이 없다. 쉽게 반박하지도 어렵지만 그래도 웃기기는 하다. 기운이 없다. 라니. 내리에 꽂히는 모욕적인 언사를 공화당 지지자들이 승리로 간주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욕을 했어. 그러면 왜 공화당 지지자들은 역시 트럼프가 오늘도 이겼네 라고 생각할까요? 트럼프에게 공감하는 관중은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걸까?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이 시합에서는 엄격한 아버지 유형이 유리하다. 개인의 책임과 자제력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승리할 만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마음 얻기 위한 경쟁은 시합이다. 따라서 뇌리에 꽂히는 모욕은 승리, 당연한 승리로 강조된다. 논리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 머릿속에 꽂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승리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보수주의자의 눈에는 모욕을 주는 트럼프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 막강한 후보로 비춰진다. 승자는 승리할 만하니까 승리한다. 따라서 도널드는 정치적 승자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좀 재밌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잠시만요. 트럼프는 2011년 4월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휘황찬란한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취향, 근거 없는 소문에 집착하는 경향, 그가 출연하는 TV쇼 등을 거론하며 비아냥거리자 발끈해서 대선에 뛰어들었다. 오바마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비꼬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될 가망이 없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안다는 게 이 농담의 요지였다. 자존심이 무척 상한 트럼프는 정치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맹렬히 달려들었고 오바마가 잘못했네요. 그죠? 놀랍게도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오랫동안 나를 비웃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별로 안 웃더라. 라고 그는 한 연설에서 말했다. 네,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혜서님은 1차원적인 공격, 고상하게 돌려 말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법인가 봅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하면서도 논리적이고 뭐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트럼프는 그냥 무식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트럼프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예능인이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이기고 싶어하는 승자고 이기고 있다. 최종적으로도 이겼죠. 그는 엄숙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내키지도 않는데도 그런 척하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어릿광대가 아니다. 엄숙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예의범절을 어기는 단순한 철면피도 아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그런 단순한 어릿광대나 철면피려면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엄숙한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엄숙한 자리였어야 한다. 하지만 토론회는 엄숙하지 않은 자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미국의 정치는 오래전에 서커스가 되었고 트럼프는 관심종자, 철면피라면 응당 그러하듯 서커스에 나타나 어릿광대 역할을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은 철면피라는 것 자체는 트럼프가 지닌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허풍이 난무하는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어느 정도는 철면피여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트럼프의 치명적인 결함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노골적으로 자기 입속을 챙기는 행태, 잠재적인 파괴력에 있다. 그 수많은 결함들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는 이 수많은 결함 덕에 성공했고 거물 철면피가 되었다. 그가 구사하는 철면피 기법들은 그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처럼 구는가하며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권투 선수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기법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 자체로 볼만한 구경거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를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 답은 이렇다.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종자를 정말로 좋아한다. 트럼프라는 관심종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데 그의 이런 점은 정말로 재밌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는 몸개구, 순수한 형태의 코미디 같다. 사람들은 역겨워하면서도 그에게 끌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그릇된 언행을 용서하거나 못 본 척한다. 네, 여기까지가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굉장히 철면피고 관심종자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에 가까운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가까운이 아니라 성공을 사실은 이끌어냈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가장 트럼프의 결정적인 문제는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런 본인 가치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는 정말 선을 구현할 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 정도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또라이 트럼프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좀 또 댓글이 되게 많은데 실제 공화당 문화가 궁금하네요. 공화당의 매파가 많은가요? 트럼프는 사업가 정신인가 봐요. 미국은 철수해. 응답은 우리도 핵보유가 답인 듯.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바마 힐러리가 정치적 상대였다면 다음 상대는 여성 소수자 이민자일까요? 라고 정수민 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저자도 우려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느낀 건 이 책이 처음에 쓰여지는 그 시점에만 해도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너무 느껴져요. 작가도.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서 책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편향적인 것 같고 그럼 트럼프가 왜 정말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해 주느냐 하면 저는 좀 퀘스천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봤고요. 내일 소개해드릴 책은 거래의 기술이에요. 트럼프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자서전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트럼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조금 막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오늘 그 강화문에 갔다 와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편해지지 아직 않았죠. 해결은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더 좋은 미래가 있겠다. 물론 이 책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또라이 트럼프에서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런 사회 문제를 막 많이 쑤시고 다녔기 때문에 자정작용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이 경험을 더 좋은 결과로 진보할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우님 동번서번 한다고 오늘 좀 제가 왔다 갔다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거래의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입니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